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72강은 이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우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관중의 첫 번째 시간이고, 이와 관련해서 여기는 이제 관중과 포숙의 그림,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름다운 우정의 스토리가 있죠. 오성과 한음 이야기 곁들여 보았습니다. 관포지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관중의 화살로 맺어진 원수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리고 오성과 한음이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다가 결국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충신이 됐다는 그 스토리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자, 관중이란 사람은 관이요. 그래서 기원전 725년에, 그러니까 공자보다 앞선 사람이에요. 춘추 시대 초기 제나라의 그 정치가이자 사상가인데 이쪽 산동반도 이쪽에 중국의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공자나 맹자도 여기 출신이죠. 당시 중국은 혼란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관중이란 사람의 역량에 힘입어서 중국 민족끼리의 전쟁이 그치고 야만족의 침입을 공동으로 막아냈다. 공자의 평가입니다. 관포지교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관중은 어려서부터 곤란한 환경 속에서 좌절의 반평생을 보냈습니다. 자, 그의 신설을 두고 맹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맹자.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려주고자 하면 먼저 반드시 그 마음을 괴롭히고 뼈골을 수그럽게 하며 배를 골리고 몸을 텅 비게 하여 행위를 어지럽히고 심성을 억눌러 불가능한 일을 더욱 불가능하게 만든다. 관중과 포수가의 그림입니다. 만일 그가 포숙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벼슬이나 공로는 물론 생활마저 지탱해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되게 이렇게 봅니다. 어려서부터 절친했던 포숙은 관중을 잘 이해하고 나아가 존경까지 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두 사람은 난양이라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남양 모습인데 여기에서 장사를 해서 목돈을 벌었던가 봐요. 근데 포숙은 관중이 자기보다 가난한 사실을 알고 그에게 더 몫을 많이 더 떼어줬습니다. 사실 관중도 여러 차례 포석을 위하여 여러 차례 일을 도모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이때마다 포석은 자네에게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세 이렇게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관중은 세 차례 벼슬에 올랐다가 모두 좌천이 됐고 전쟁에 세 차례 참가했다가 모두 패하여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외면을 했겠죠. 그러나 친구인 포숙은 오히려 용기를 북돋워 줬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정에 감동한 관중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할 적에 포숙과 함께 장사를 했다. 이익을 나눌 때마다 내가 몫을 더 많이 가졌지만 포숙은 나를 욕심 많다고 비난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해 매우 어렵게 되었는데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비난하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일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세 번 벼슬길에 나섰다가 세 번 모두 임금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됐는데 포숙은 이때도 나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쉬운 시대적 운을 만나지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관중과 포수가죠. 내가 세 번을 싸워 모두 패하여 달아났지만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 늙으신 어머니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이는 포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중의 하살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관중은 작은 일에는 곳곳에서 실패했지만은 큰 일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함께 깊은 책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관중은 당시 제나라의 양공이 제나라죠. 강약무도하게 행동하자.
장차 언젠가 이 나라에 큰 난리가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포숙과 함께 호의를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공자 규와 공자 소백이 있는데 따로따로 모시고 나라 밖에서 피난하면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양공이 피살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새로운 임금을 모시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이때 두 공자가 귀국해서 서로 왕위를 다투는데 관중은 규편에서 소백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관중의 화살이 소백의 혁대를 맞춤으로써 소백은 목숨을 건졌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소백이 승리해서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제나라 황공입니다. 이 사람이. 황공은 라이벌인 공자 교를 죽이고 관중을 즉시 감옥에 쳐 넣었는데요. 자, 이제 관포지교가 여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자, 포숙을 제상 자리에 앉히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포숙은 관중은 뛰어난 재주를 지닌 인물, 나보다 능력이 100배나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왕께서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화살 하나로 이루어진 원수의 감정을 씻어버리시고 그를 재상으로 등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면 위기에 몰렸던 관중을 포숙이 이렇게 추천해서 이제 재상 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재상이 된 관중은 40년 동안 황궁을 극진히 도와서 대군주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관중의 보좌 덕택에 제나라의 황궁은 7년 만에 주나라 왕실을 대신해서 중국 안의 모든 제후들을 통솔하는 리더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때 제나라의 영토가 북쪽으로는 하북성, 서로는 태행산맥에 이르고 남으로는 하남성까지 이르렀다. 상당히 이제 근처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건 이제 나는 천하의 신하다 해가지고 이제 관중과 관중과 황공의 모습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우정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 유명한 오성과 한음인데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어려서부터 친구로 지내면서 장난이 심하고 기지가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오성을 시험한 이제 한음 이야기입니다. 한음이 어느 날 오성에게 한밤중에 전염병으로 일가족이 몰살한 집에 가서 시체를 감장하라. 한번 점검하고 오라. 오성이 이제 혼자 시체를 이렇게 에, 검시를 하는데 갑자기 시체 하나가 뻘떡 일어나서 자기 볼을 쥐어 박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봤다. 홍비백산을 도망쳤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음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권율 장군과 오성 이야기인데 오성 집에 감나무 가지가 이렇게 권율의 집으로 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권율 집에서는 하인들을 지켜서 감을 다 따도록 한 겁니다. 너무나 분한 오성은 오늘 권율이 앉아있는 그 방문 앞에 가서 주먹을 푹 찔러 놓고 대감 이 주먹이 누구 주먹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이놈아 네 주먹이지 그게 누구 주먹이냐? 그러면 휘어 들어간 감은 누구 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이 권율 장군이 호쾌하게 웃으면서 속으로 저놈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 놈이구나 짐작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오성은 권율 장군의 사위가 됩니다. 자, 오성에게 똥을 먹인 한음 부인. 오성이 어느 날 한음에게 내가 네 부인과 정을 통하였다.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한음 부인은 불쾌해서 오성을 초청한 다음에 떡에다가 똥을 집어넣어서 오성에게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하는 입에는 똥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로 끝나면은 뭐 에피소드거리로 끝나겠지만 이 두 사람은 나란히 충신의 반열에 오르게 됐는데요. 오성 이항복은 조선 의정부 영의정, 물론 자의정, 우의정 다 거쳐서 여기정을 지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원수 권율의 사이가 됐으며 임진왜란 당시에는 선조를 수행해서 의주까지 몽양, 한성에서 개성, 평양, 영변, 의주까지 몽양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난리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떠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의주몽양, 의주몽진, 의주파천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공신의 반열에 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광해군이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을 임목대비를 폐무시키고 영창대군 임해군을 죽이려고 하자 여기에 끝까지 반대하다가 유배를 가서 그 유배지에서 병사를 합니다. 이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선조와 조정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의병을 이끌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창대군이 이제 선조의 적자죠.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오락가락했던 이 선조는 마음이 오락가락했던 선조는 광해군을 폐하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 합니다. 선조 사후에 선조가 죽고 임목항우는 사실은 선조는 영창대군을 세자로 이렇게 책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임목왕후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광해군이 왕에 올라야 한다 해서 교서를 내려서 이제 광해군이 왕에 오르는데 광해군은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자기를 왕위에 올려놓은 임목왕후를 유폐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폐모살제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폐위가 되는데 이때 이 오성 대감은 그 정의로운 편에 섰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우 미독형 제가 여기다가 이제 생존연대를 써놓은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오성과 한음이 어려서부터 친구였다고 하지만은 연령 차이가 한 5년 정도 납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사실이 친구가 아니고 몰랐다가 나중에 과거 급제에서 이제 벼슬길에서 서로 만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은 미덕형 역시 오성과 함께 이주판서, 오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했고 토종 비결로 유명한 토종 비결이죠. 그 이지함이 이덕형의 인물됨을 보고 사익감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산해의 사위가 됐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산해입니다. 이산해가 누구냐면 영의정을 영입한 유명한 정치인이자 성리학자인데 사육신 중에 한 사람 이계의 종고손이 되겠습니다. 손자가 되죠. 그래서 이산해의 그 사위가 됩니다. 이덕형이. 한음 이덕형 역시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오성 이항복과 교대로 병조판서, 난리 때는 병조판서, 오늘날의 이제 국방부 장관 역할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병조판서를 맡으면서 진력을 다해서 호국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한다든가, 그래서 원군이 오게 되죠. 왕실 근위대를 정비한다든가. 그래서 이 두 오성과 한음이 정말 위기에 놓인 나라를 이렇게 충심을 다해서 건져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중에 미처 피난하지 못한 그의 아내인 한산이 씨는 왜군의 포로로 잡혔는데 왜군에게 능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결했다고 그래요. 또 한음은 이순신 장군, 그 호국의 영웅이죠.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를 적극 변호한 일도 있고요. 결국에 오성 이항복과 더불어서 선조를 올바른 정치로 이끌었던 충신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한음 역시 광해군의 이런 처사에 반대하다가 관직을 삭탈당하고 경기도 광주부, 오늘날의 남양주시 조안면 송천리 사제마을에서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그를 즉시 복관시키죠. 다시 벼슬을 찾아주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은 중국 춘추시대 초기 제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로서 황공을 도와서 황공이 제후들을 통솔하는 리더 자리에 오르도록 만든 인물인데요.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아름다운 우정 스토리, 그걸 말씀드렸고, 어, 관중은 이제 공자 규편에 서서 공자 소백을 공격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소백이 승리해서 왕위에 올라서 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포숙은 관중을 재상에 추천해서 관중은 재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나중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황공이 관중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찾아와서 누구를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이 포숙을 제외시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포숙은 사람은 좋으나 결단력이 없어서 재상 자리에 어울리지 않다. 그 말을 들은 포숙은 그 말이 맞다고, 어, 그 관중의 지적이 옳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포숙은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자,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조선시대 이제 오성과 한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어려서부터 친구로 지냈단 말은 조금 과장이 있다. 오성은 이제 권율 장군의 사위가 됐는데 그 전에 일화가 좀 있었고, 오성과 한음은 어쨌거나 나란히 올곧은 충신으로서 임금과 나라를 위해서 맡은 본분을 다했다.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그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 스토리가 오늘날까지 잘 전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